이번 영상에서는 추출된 시가총액 데이터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플로틀리 패키지의 트리맵 함수를 사용해서 시가총액 데이터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해 볼 건데요. 트리맵은 면적을 활용해 특정 항목의 비중을 시각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분류하는 등의 계층 관계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플로틀리 패키지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플로틀리 패키지 버전 5.0을 설치하거나 6.0에서 실습을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에 2개 이상의 컬럼을 입력하면 문제없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가총액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5까지 숫자를 만들고 리스트 함수의 입력 값으로 전달해서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value 변수에 저장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이 값을 판다스 패키지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판다스 패키지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히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입력 값으로 value 변수를 전달하고요. 컬럼 매개 변수에 컬럼 헤더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값을 df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df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df 변수를 선택한 다음 Shift Enter를 눌러서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1부터 5까지 저장된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로틀리 패키지의 익스프레스 모듈을 불러와서 트리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임포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플로틀리 패키지의 익스프레스 모듈을 불러올 것인데 이것을 px라고 접근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듈에 트리맵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입력 값으로 df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이 함수의 두 번째 입력 값으로 value 매개 변수에 트리맵을 그릴 때 면적으로 사용할 열 이름을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앞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의 value 헤더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어서 패스 매개 변수에 트리맵에 보여질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도 value 문자열을 전달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데 플로틀리 패키지의 버전이 최근에 6점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입니다. 플로틀리 패키지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포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플로틀리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어서 플로틀리 패키지를 적어주고요. 버전 속성을 사용하면 해당 패키지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2025년 4월 현재 6점대 버전이 최신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책의 내용과 동일하게 5점대 버전을 설치하려면 VS 코드 상단의 터미널 메뉴를 클릭하고 새 터미널을 클릭해서 터미널 창을 엽니다. 여기에 pip install -u 다운표 2번 입력해 주시고 다운표 사이에 플로틀리 패키지를 설치하는데 6점대 버전보다 낮은 것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6점대 버전이 삭제가 되고 5점대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종료하고 키보드 F1을 눌러서 명령 팔레트를 엽니다. 리로드를 입력하고 개발자 창 다시 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 상단으로 올라가서 CSV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열을 바로 정수로 변환을 하면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이처럼 시가총액 데이터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고, 이 코드를 건너뛰고 replace 명령어부터 트리맵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1부터 5까지 저장된 리스트 데이터를 트리맵으로 시각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df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에 홀수 짝수 여부를 의미하는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df 변수를 입력하고요. 이 변수를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에 밸류열에 저장된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나타내는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df 변수 옆에 대괄호를 열고 odd 언더바 even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줄 건데, 이 값으로 odd 홀수를 의미합니다. even 짝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1부터 5까지 홀수 짝수 여부를 의미하는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df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df 변수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홀수 짝수 여부가 odd even 열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리맵을 그려보겠습니다. 트리맵 함수의 입력값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 밸류 매개 변수에 트리맵을 그릴 때 면적으로 사용할 열 이름을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밸류 문자열을 전달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밸류열을 기준으로 트리맵 면적을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패스 매개 변수에 odd even 문자열을 전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트리맵을 그릴 때 odd even 열에 저장된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데이터를 분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시각화된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전체 데이터가 odd, 즉 홀수 값과 even, 짝수 값으로 구분되어서 두 개의 면적으로 나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 매개 변수에 odd even 문자열 옆에 밸류 문자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러면 첫 번째로 odd even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 그 안에서 밸류 문자열을 기준으로 또다시 트리맵을 그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odd와 even 문자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 그 안에서 밸류열에 저장된 값을 기준으로 또다시 트리맵을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리맵을 사용하면 패스 매개 변수에 여러 가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계층 구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계산한 시가총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봅시다. 밸류 매개 변수에 시가총액 문자열을 전달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가총액 열을 기준으로 트리맵의 면적을 나타낼 것인데, 이때 패스 매개 변수에 업종 문자열을 전달하고 종목명 문자열을 전달하면 1차로 업종별로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을 분류한 다음 2차로 같은 업종 안에서 종목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패스 매개 변수에 여러 개의 기준을 추가해서 순차적으로 트리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추출한 시가총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리맵을 그려보겠습니다. diff 슬라이스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헤드 함수를 통해서 최상위 5개의 데이터만 불러오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종목명, 시가총액, 누적 비율 등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가총액열을 기준으로 트리맵의 면적을 계산하고 그 위에 종목명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맵 함수의 입력값으로 diff 슬라이스 변수를 전달합니다. 밸류 매개 변수의 입력값으로 시가총액열을 전달하고요. 패스 매개 변수의 입력값으로 종목명을 전달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시가총액 데이터를 기준으로 트리맵의 면적이 표현된 시가총액 트리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트리맵을 피겨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 피그 변수에 저장된 객체는 피겨 객체인데요. 이 객체에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시각화 이미지를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여백을 조정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레이아웃 함수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여백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마진 매개 변수에 조정하고자 하는 여백의 크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T키에 0을 전달하고 B키에 0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트리맵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부터 업데이트 레이아웃 함수 호출 부분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단 여백과 상단 여백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여백을 줄이려면 left를 의미하는 L키를 사용하면 되고요. 오른쪽 여백을 조정하려면 right를 의미하는 R키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키에 0을 입력하고요. R키에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트리맵 함수부터 업데이트 레이아웃 함수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상하 좌우 여백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 여백이 다른 곳의 여백과 달리 좀 더 추가되었죠. 이 여백까지 모두 제거하려면 추가 옵션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피겨 객체에 업데이트 트레이스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마커 매개 변수에 패드 키의 값으로 트리맵 내부의 여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여백과 동일하게 T키에 0을 입력하고요. B키에 0을 입력하고 L키에 0을 입력하고 R키에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트리맵 함수부터 업데이트 트레이스 함수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상하 좌우 여백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24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려면 피겨 객체에 write 이미지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이미지 경로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아웃풋 폴더에 trimap.png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trimap 함수부터 write 이미지 함수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VS코드 탐색기에서 아웃풋 폴더에 trimap.png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면
이처럼 시가총액 데이터가 트리맵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이미지의 해상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이미지 함수의 위드 매개 변수와 헤이트 매개 변수, 스케일 매개 변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243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로틀리 패키지의 5점대 버전과 6점대 버전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6점대 버전에서는 트리맵을 그리기 위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열을 필요로 합니다. 앞서 6점대 버전에서 오류가 났던 코드를 살펴보면 실습에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이 밸류 열 1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면 플로틀리 최신 6점대 버전에서도 오류 없이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숫자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밸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밸류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 오두 이분 열에 홀수 짝수 열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트리맵 함수를 호출할 때 밸류 매개 변수에 밸류 문자열을 전달하고 패스 매개 변수에 밸류 매개 변수와 동일한 밸류 문자열을 전달하면 오류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